자, 저번 강의에서 이제 세 번째 로그의 밑변환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로그의 밑변환이라는 개념은 조금 생소하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 이 공식이 성립함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밑변환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연산해서 끌어다가 쓸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밑변환하는 부분 특히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봐보도록 할게요. 네, 로그의 밑변환은 우선 밑조건과 진수조건은 다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시작할게요. 그걸 굳이 쓰지는 않고요. 자, 이런 로그 A에 B라는 어떤 로그가 있다고 해볼게요. 밑이 A고요. 진수가 B인 로그가 있다면 이 로그의 값은 다음과 같이 바꿨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즉,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로 바꿨어도 무방하다라는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기억하냐? 밑이 A고요. 물론 밑조건과 진수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밑이 분모의 진수가 분자의 진수로 오고요. 자, 여기 C라고 써있는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이 C는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라고 해서 진짜 아무거나는 아니고요. C 부분이 로그의 밑부분이잖아요. 밑조건에 만족하는, 즉 양수이면서 1이 아닌 어떤 값을 C 자리에 넣어도 괜찮다, 변환이 성립한다 인 겁니다. 그럼 이 밑변환 공식을, 이걸 밑이 바뀌죠. A에서 C로 바뀌죠. 이거를 밑변환이라고 하는데 이 밑변환이 왜 정말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로그 증명해 볼까요? 로그 A의 B라는 값을 X라는 값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X라는 값이다. 자, 그렇다면 얘를 지수로 돌려볼까요? 지수로. 그럼 얘는 A의 X제곱이 B와 같은 거겠죠? 됐어요? A X제곱과 B가 실제로 동일하다면, 자, 요거 좀 띄어 써볼까요? B. 얘는 진짜 같은 거예요. 양변에 내 맘대로라고 말은 했지만 이건 가능한 겁니다. 얘가 진짜 같은 값이에요. 만약 2로 같은 값이에요. 그럼 내가 이 앞에다 로그 C라고 쓰고 이 앞에도 로그 C라고 써도 두 개는 진짜 같지 않을까요? 두 개 같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로 AX와 B가 진짜로 같다면 이 앞에 내가 로그 C, 이거를 밑을 C로 하는 로그를 취한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밑을 C로 하는 로그를 양변에 취해도 두 개의 값이 같다라는 것에는 뭐 이견이 없을 거예요. 당연히 두 개가 같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앞쪽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진수의 거듭제곱은 앞으로 뽑아내도 된다. 즉 X 로그 C의 A는 로그 C의 B와 같은 거고요. 양변을 로그 C의 A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므로 X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X가 누구였냐면 로그 A의 B였죠. 즉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로 바꿔도 된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이 밑변환이 성립하는 거예요. 내가 임의의 C값을 잡아도 이 로그의 값은 같다라는 법칙이라고요. 공식이고요. 되셨죠? 자, 이게 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어서 설명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로그 A의 B가 로그 C의 A분의 로그 B 밑조건과 진수조건은 물론 만족하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똑같이 로그 A의 B라는 아이가 있었을 때 두 가지 변화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로그 밑을 B로 취하는 밑변화를 해볼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분모의 로그 B, 물론 B는 밑조건에 만족합니다. 로그 B, 즉 밑을 B로 하는 밑변화를 하자면 여기에는 우리가 A, 자, 요 부분이 분모로 오고요. 분자 A는 요 B가 오겠죠. B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앞쪽에서 로그 B의 B, 로그 A의 A는 1이었던 것처럼 B를 몇 제곱하면 B가 되나요? 1제곱하면 B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로그 B의 A분의 1이라는 값이 된 거예요. 자, 이건 증명할 때 사용했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잘 보세요.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1과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꾸면 분모로 보내버리면 그 값은 같다라는 거예요. 자,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꾸고 분모로 보내버리면 그 값은 같다인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개념을 가지고 어떤 개념을 만들 수 있냐면 역수라는 개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역수가 뭐였죠? 곱하여 1이 되는 두 수의 관계였죠. 그러면 우리가 로그 A의 B라는 애 역수는 도대체 누구일까? 보세요. 로그 A의 B와 곱하여 1이 되는 그 수예요. 근데 로그 A의 B가 누구죠? 로그 B의 A분의 1이죠. 그럼 우리가 이 값에다가 누구를 곱하면 1이 될까요? 네, 분모를 약분할 수 있는 로그 B의 A를 곱하면 1이 되지 않을까요? 즉, 로그 A의 B의 역수는 누가 되냐? 로그 B의 A입니다. 즉,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를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1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이 부분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학생은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로그 A의 B를 밑변환해 보겠습니다. 로그 A의 B는 요거였죠. 우리가 역수로 기억하는 학생들은 이게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바꾼다가 역수라고도 기억하잖아요. 자, 이렇게 바꾸면 로그 BA가 역수다. 이렇게 기억해도 좋겠네요. 됐죠? 여기까지요? 네. 자, 이런 밑변환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산들에는 그러면 뭐가 있느냐도 바라볼 거고요. 이제 세 번째 공식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세 번째. 자, 로그 A의 밑이 A입니다. M제곱. 자, B의 N제곱이라는 어떤 로그가 있다면 결론부터 말할게요. 밑의 거듭제곱은 역수를 취해 나오고요. 진수의 거듭제곱은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인 로그 A의 B를 붙이면 돼요. 즉, 밑의 거듭제곱은 역수치에 나오고 진수의 거듭제곱은 그냥 나온다 라는 법칙이고요. 암기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럼 3번 내용도 한번 증명해 봅시다. 자, 3번 증명입니다.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이라는 애가 있다면 우리는 밑변환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미 밑변환이 성립함을 보여줬죠. 밑 C를 취하해서 변환을 해보면 로그 C에 A의 M제곱이 들어오겠죠? 자, 여기는 로그 C에 B의 N제곱이 들어옵니다. 그때 진수의 거듭제곱은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것도 이미 배웠잖아요. 그래서 M의 로그 C의 A분의 N의 로그 C의 B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N분의 N 그리고 요 부분이죠.
밑변환을 거꾸로 할 거예요. C의 A분의 C의 B는 로그 A의 B로 바꿔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밑의 거듭제곱은 역수치에 나오고요. 진수의 거듭제곱은 그냥 뽑혀 나올 수 있다라는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거꾸로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즉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바꿔도 돼요. 로그 A에 B에 n분의 n제곱으로 집어넣어도 되고요. 자, 로그 A에 n분의 m제곱에 B로 바꿔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밑에 집어넣을 때는 역수치에 거듭제곱을 집어넣고요. 진수에 집어넣을 때는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 부분 지우고요. 이제 다음 설명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런 로그 밑변환에 이어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개념 하나를 더 가져올 건데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A에, 이건 로그가 아닙니다.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그는 어떤 숫자 값이라고 그랬죠? A에 로그 A의 B는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결론부터 말해주면 B입니다. 자, 밑이 A고요. 로그 A, 즉 밑이 A인 로그가 거듭제곱에 들어가 있다면 이 부분이 사라지고 진수가 나온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이게 왜 당연한 거냐면, 자, A에 어떤 네모 부분이 있고요. 걔가 B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로그로 돌려 써보면 로그 A의 B가 누군가요? 네모죠. 즉 네모가 당연히 로그 A의 B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됐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로그 A의 B가 네모입니다. 당연해요. 이 식을 만족하는 네모는 로그 A의 B예요. 자, 두 번째 하나만 더 가져올게요. 자, A의 로그 B에 C라는 게 있다면 밑과 진수는 위치를 바꾸어 써도 괜찮아요. 즉, 이 아이는 로그 미안해요. 자, 바꿨으면 C에 이거 위치 바꿔 쓴 거니까 C에 로그 B에 A로 바꿔 써도 된다입니다. 자, 이 부분은 두 번째 부분은 증명하진 않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게 성립한다라고 생각하고 우선 받아들여 봐 보세요. 그 이후에 차후에 설명하게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 지우고 이제 마지막 개념인 상용 로그로 한번 가볼게요. 상용 로그. 자, 네 번째 상용 로그. 자, 상용이라는 말은 원래 실제로 쓰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실제로 쓰였던 로그 값입니다. 근데 뭐 이거의 정의는 단순하게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밑이 10인 로그다. 즉 로그 10의 m 이렇게 밑이 10인 로그를 우리는 상용 로그라 해요. 근데 상용이라는 것은 실제로 많이 사용됐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겠죠. 계산기나 컴퓨터가 발전되어 있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계산기와 컴퓨터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로그를 이용해서 천문학이나 이런 데서 사용을 했던 방식입니다. 더 깊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밑이 10이라는 것은 그래서 얘를 로그 10이 항상 많이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10은 생략하고 m을 쓴다예요. 뭐 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루트라는 걸 배우죠.
루트는 제곱 근호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원래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곱근은 가장 많이 썼기 때문에 2를 매번 쓰는 게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략하는 것처럼 매번 밑을 10을 쓰는 게 너무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10을 생략해서 나타내자. 아무것도 밑에 써있지 않다면 10이 생략된 거다라고 알아두라는 거예요. 그럼 왜 밑이 10인 것은 생략했을까? 왜 많이 사용됐는가? 라는 걸 보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숫자들은 다 10진법 수입니다. 즉 만약 우리가 234라는 수가 있다면 2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0 더하기 4 곱하기 10의 0제곱의 형태겠죠. 즉 우리는 10의 거듭제곱으로서 10진법을 쓰니까 수를 표현하는데 그거를 밑이 10인 로그로 사용해서 나타냈던 거예요. 뭐 단순하게 이 정도만 우선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격 로그는 밑이 10인 로그로 10은 생략해서 쓴다 라고 우선 받아들여 보세요. 자, 이 상형 로그 표 보는 방법은 굳이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상형 로그 표 보는 것은 상형 로그 표만 한번 봐봐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더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격 로그에서 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그 개념은 지금 깊게 가져오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풀이에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형 로그는 밑이 10인 로그로 10은 생략해서 쓴다 정도만 우선 기억해 놓으세요. 자, 되셨죠?